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자, 오늘은 사석에서 제가 자주 들었던 질문을 하나 좀 답변을 해볼게요. 자, 소화가 잘 되면 살이 더 잘 찔까요? 일단 이 문장을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앞쪽에 소화가 잘 되면 이 부분, 자, 일단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이게 뭐 수능 점수처럼 소화력 100점 만점에 75점 딱 이렇게 나오나요? 자, 우리가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딱 요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. 의사 선생님이 요새 소화 잘 되세요? 뭐 소화 안 되는데 이 아픈 데는 없으세요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픈 데가 없어, 특별 증상이 없네? 그러면 그냥 소화가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내가 증상이 없다 뿐이지 일단 소화기에는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내가 뭐 증상이 있든 없든 소화기가 어떻든 간에 내 소화력이 뭐 최소한 뭐 증상이 없으면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제로 수준, 그냥 딱 중간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소화력이 더 좋다, 막 넘어가서 플러스다 아니다,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소화력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 내 소화력으로 뭐 알려주는 뭐 검사나 그런 거 다 있는 거 아니야? 네, 아직까지는 그렇게 소화력을 알려주는 단독 지표는 일단 없어요. 뭐 물론 건강검진 가면 가끔 이렇게 소화력을 뭐 점수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막 합산해서 만든 추정치입니다. 추정한 예측치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요. 자,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일단 세상에 뭐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. 자, 원빈 씨가 뭐 점수가 98점이라면 저는 뭐 한 20점? 자, 그런데 이거 점수를 뭐 어떻게 매기실 거예요? 뭐 정확히 어떤 거고, 심지어 뭐 만약에 원빈 씨랑 장동건 씨랑 비교한다면 점수 그거 어떻게 매기실 거죠? 이런 식으로 소화력도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는 하겠지만 이걸 점수로 딱 측정해서 값을 매기긴 매우 어렵습니다. 즉 소화력이란 게 본인 자신 스스로도 알기 어려운 거고 또 남들이 뭐 검사해서 뭐 측정해서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. 그리고 소화가 이상 없이 잘 된다고 하면 뭐 무조건 소화력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소화기 증상이나 질병이 있고 없고와 그리고 소화력과는 좀 별개일 수가 있어요. 제가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. 이 신경정신질환 중에 양극성 장애 그런 것이 있잖아요. 자, 그런 장애들이 있어도 그 사람의 지능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. 신경정신질환이 있어도 IQ도 엄청 높고 지능 수준 엄청 높은 분들이 많아요. 마찬가지로 뭐 질병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화기 질병이 있다고 해서 소화력이 꼭 낮은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문장의 뒷부분, 살이 더 잘 찔까?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보자면 이렇게 음식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방 전환율,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거 이제 제가 임으로 좀 만든 말이에요.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. 자,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즉 음식물을 작게 분해해서 아주 작은 영양소로 만든다는 것을, 이렇게 바꾼다는 것을 잘한다는 것인데 이거랑 음식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이 지방 전환율과는 좀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왜 그러냐? 소화가 잘 되어서 음식물이 영양소로 다 바뀌었다고 해도 1번 대장 점막에서 일단 흡수가 잘 돼야 되고요. 그리고 2번 흡수된 것들이 다 지방으로 합성이 또 잘 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소화해서 잘게 쪼개는 거랑 이게 또 흡수가 되는 거랑 또 지방 합성이 되는 거랑 얘네는 다 별개의 기능이거든요. 따라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흡수 지방 합성이 모두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별개이기 때문에 얘네가 꼭 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.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장염 걸리니까 아주 그냥 체중이 쭉쭉 내려가던데요? 쭉쭉 빠지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? 이거는 장염이 걸렸다고 해서 체중이 감량된 것은 일단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, 일단 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장 플러스 염증, 즉 소장이나 대장 같은데 염증이 생긴 걸 말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장염이 생기면 설사하게 되겠죠? 설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탈수가 되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체중 감소가 되는 건데요. 자, 어디까지나 수분이 빠져나간 거지 지방이 분해돼서 빠진 게 아니니까 살이 빠진 건 아닙니다.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체중이 감소된 걸 뿐이죠. 또 장염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먹으면 복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식물을 좀 먹기가 힘들거든요. 그러면 당장 좀 굶게 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음식물 무게도 줄어 있을 거고 또 장기적으로 보통 장염이 뭐 1, 2주 정도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굶다 보면은 아무래도 살도 정말로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굶어서 빠진 거지 장염 때문에 빠진 건 아니죠. 그냥 굶기만 해도 똑같은 효과는 날 거예요.
마지막으로 장염이 걸리면 보통 기름진 음식이나 뭐 매운 음식도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좀 못 드시거든요. 그것 대신 좀 맛없는 것들, 죽이나 뭐 이렇게 소화 좀 잘 되는 것들, 그런 거 드시는데, 이렇게 드시다 보면 아무래도 뭐 과식이나 폭식은 피하게 되고, 그리고 좀 규칙적으로 먹게 되니까 식단 조절이 자동으로 돼서 그래서 또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식단 조절을 했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지 꼭 장염이 걸려서 빠진 건 아니죠. 그냥 식단 조절만 했어도 아마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. 자, 결론적으로 뭐 장염이 걸려가지고 뭐 지방 전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살이 빠지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염이 걸려서 체중이 줄어든 뭐 이런 거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죠. 살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? 자, 반대로 오히려 소화기 문제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자, 크론병 같은 만성 소화기 질환에 이제 뭐 소론도 같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기도 하는데요. 뭐 물론 단기로 좀 써야 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좀 보긴 봤어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좀 쓰다 보면 문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이 좀 일시적으로 붓는 뭐 그런 부종, 그런 게 좀 생겨서 체중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, 또 그거 외에 스테로이드를 쓰다 보면 체중 증가나 식욕 증가가 애초에 스테로이드 제제에 붙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체중이 좀 증가할 수도 있어요. 또한 뭐 위식도 역류증이나 위염 같은 또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이게 또 빈속이면 속이 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빈속이지 않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먹으려는 습관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간식을 찾게 되고, 그렇게 자꾸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살이 더 찔 수도 있겠죠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자, 이렇게 해서 소화가 잘 되면 살이 더 잘 찔까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봤어요. 자, 종합해보자면 일단 1번, 소화기 증상이 있고 없고의 여부와 소화가 실제로 잘 되냐 안 되냐, 이것과 이미 별개라는 거,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, 그리고 2번, 소화가 실제로 잘 되고 안 되고와 또 지방 전환율과도 또 별개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. 반대로 소화가 잘 안 되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자, 이것도 뭐 장염 걸려서 살 빠지는 건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애초에 한 가지 전제가 뭐 사실이었다고 해서 그 역이 또 반드시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. 자,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사람은 부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. 자, 그런데 그거를 또 역으로 뒤집었을 때, 그렇다면 강남 사람이 아닌, 강남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가난하다? 이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. 자, 그래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몇몇 질환들이 분명히 뭐 체중이 증가하고 빠지고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, 이거는 좀 케바케가 강하고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일률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오히려 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에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경우도 간혹 있다. 자, 끝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자, 소화가 안 되면 살이 좀 덜 찔까 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우리가 지방 전환율이 낮은 몸을 만들면 되거든요. 그리고 지방 전환율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절대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, 살빼남이 항상 강조하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몸이 비상 상황에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지방 합성을 활성화하고 오히려 에너지를 더 저장하려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요. 반대로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꾸준히 영양소를 필요한 걸 잘 넣어주셔야 몸에서 오히려 신진대사도 더 잘하고 지방 분해도 더 잘해서 잘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? 살빼남 멤버십이 있다고?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배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?